늦은 오후 낡은 벽시계의 초침이 조용히 방 안을 가릅니다. 정순자는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려놓고 혼잣말처럼 젓가락을 놓았다 들었다 합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국은 김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지만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손끝으로 제사상에 올린 숟가락을 가만히 만집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새로 산 휴대전화가 아닌 여전히 선이 달린 오래된 전화기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전화기는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단 한 번이라도 울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벽시계만이 초조하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듭니다. 그 바람에 의지하듯 순자는 담요를 어깨에 둘러쌉니다. 손끝이 시려도 불을 켜지 않습니다. 괜히 기다려봐야 뭐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말끝이 허공에 흩어지며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잠시 후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순자는 부랴부랴 문을 열어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요즘도 아들네 안 오지요? 라고 묻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요즘 바쁘대요. 애들도 크고 그럴 수 있죠. 대답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다시 고요가 밀려왔습니다. 방 한가운데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자신과 갓난아기를 안은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미소는 너무나 생생했지만 지금은 닿을 수 없는 세상처럼 멀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떼어들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땐 진우도 이렇게 작았는데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집니다.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아기는 자신을 멀리하게 되었고 이제는 명절에도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밀어내고 일어섭니다. 기다리는 건 이제 그만해야죠. 스스로에게 말하듯 한숨을 내쉽니다.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낡은 장갑을 챙겨듭니다. 현관에 서서 잠시 신발끈을 묶는 손이 머뭇거립니다. 이 문을 나서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스칩니다.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그녀는 살짝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젠 내가 먼저 가야겠어요. 작게 중얼거리고 발을 내딛습니다. 문이 닫히며 고요한 집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손에 작은 과일 봉투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묘한 긴장이 올라옵니다. 이젠 내가 먼저 가보는 거야. 스스로 다짐하며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가자 마음속에 쌓인 세월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망설입니다. 갑자기 가면 싫어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짧은 벨소리가 울리고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순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윤서연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순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그냥 보고 싶어서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연의 시선은 집 안쪽을 향해 있고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부엌에서 나와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손주 둘은 낯선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빠, 저분 누구야? 그 말에 순자의 손이 순간 떨립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꺼낸 과일 봉투를 조심스레 내밉니다. 이거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서요. 봉투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서연은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하고 말을 흘립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순자에게는 문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갑니다. 순자는 머뭇거리다 일어섭니다. 진우가 금방 갈게요, 엄마. 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차갑게 손에 닿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아이의 웃음이 다시 들립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자 순자의 발끝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춥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끝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낯설고 피곤한 노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괜한 짓이었나 봐요.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거울 속 순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만 눈가에는 작은 물기가 반짝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순자는 외투깃을 세우며 걸음을 옮깁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인도 위로 떨어집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지고 오후의 햇살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거실에 순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다녀온 아들네 집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무릎 담요의 실밥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웃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벽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와 문서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은 건 남편이 남기고 간 집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를 꺼내 들고 조심스레 펼칩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기억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집을 계약하던 그날의 장면, 아기가 태어나 처음 걸음을 뗐던 그 거실, 그리고 아들이 대학 합격 통보를 받으며 울던 순간이 스쳐갑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문서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젠 그만두어야죠. 입안에서 맴도는 말이 스스로를 향한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가방에 넣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들추고 그 사이로 희미한 눈송이가 몇 개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이 내리는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 빛 속에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부동산 박 소장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소장님. 집 하나 좀 내놓으려는데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듯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미워하지 말자. 그냥 정리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가족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바깥에서는 첫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얗게 흩날리며 창문 유리에 내려앉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닫고 전등을 끕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단 한 줄기 달빛만이 그녀의 얼굴 위를 비추며 새로운 결심의 밤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낯선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개인이 계약서를 넘기며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펜을 든 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입니다. 종이 위의 이름이 마치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천천히 도장을 찍습니다. 잉크 냄새가 퍼지는 순간 긴 세월 동안 붙잡고 있던 미련이 조용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해야 할 빛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중개인의 말에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후련함과 허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쥔 계약금 봉투의 무게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돈이 아니라 한 생의 추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진우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진우 씨,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가 방금 매매 완료됐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우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펜을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치를 봤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빛으로 그걸 왜 팔아요? 우리도 몰랐는데? 라며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무 말도 없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진우의 표정은 혼란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진우의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털썩 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당신이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틈이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지갑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왜 그리 낯설게 느껴질까? 어머니가 외로우셨던 건데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말릴 틈도 없이 그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운전대 위로 떨어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번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향하는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 그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조용히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거리,
수없이 오가던 길이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가사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의 결심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신호였을까?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제야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혼자서? 그의 걸음이 천천히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문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오래된 집의 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눈발이 흩어지고 유리창 너머로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은 어머니 집 거실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등불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빛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들어가야지 속으로 되뇌었지만 손이 문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문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어머니가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마치 들킨 아이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니? 짧은 말이었지만 오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 말이에요. 왜 팔았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젠 그 집이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은 차가웠지만 속에 담긴 슬픔은 짙었습니다. 진우는 한 발 다가서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전기난로가 켜져 있었지만 공기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는 잔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너도 외롭지 않니? 그 한마디에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어머니, 새 학기마다 손수 꿰매주던 가방끈, 시험 망쳤다고 울 때 말없이 어깨를 토닥이던 손. 그 모든 순간들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엄마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창밖에서 부드러운 눈송이가 더 굵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손끝으로 차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용서보다 절실한 바람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보다 안도의 빛에 가까웠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멀었던 세월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순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주 올게요, 엄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리는 눈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흰 눈이 지붕 위와 길가를 덮으며 세상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녹는구나.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 아래 겹쳐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뿐인 가족처럼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정막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진우는 이미 출근했고 거실에는 어젯밤 다툼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잔, 흩어진 신문, 그리고 텅 빈 소파 위의 외로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속 어딘가가 허전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혼자 그 결정을 하셨을까? 그녀의 중얼거림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청소를 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 한켠 상자 안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삿날 정신없이 쌓아둔 서류 뭉치와 봉투들 사이에 작은 편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노란색 봉투에는 익숙한 필체로 서연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나도 당신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아들을 지켜준다는 것만으로 고마웠어요. 나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한 번쯤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날이 있길 바랐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글씨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아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벽을 쌓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불편함으로만 바라봤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외로우셨겠구나. 낮게 내뱉은 한마디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시어머니의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과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도착하자 눈발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말에 순자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서연을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따뜻한 전기난로의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모질었어요.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에 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온도는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순자가 들은 듯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작은 빌라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오래된 냄새 대신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약간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조차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커튼을 정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커다란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가 들고 온 상자들을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엄마 냉장고는 내일 설치해 드릴게요. 라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와서 주방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통을 꺼내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이건 멸치볶음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살짝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손주 둘은 거실 한가운데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비행기가 떨어지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순자의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오랜만에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 집은 작아서 좋다. 둘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낡은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긴 전선이 오래돼서 조심해야겠네요. 서연이 받쳐주고 순자는 아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이 이런 일을 나설 리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대화와 협력이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 끓인 된장국에서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한 숟가락 떠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맛이 참 좋아졌네요. 서연은 부끄럽게 웃으며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가 설거지를 하자 서연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이 사람 언제 이렇게 부지런해졌대요? 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보는 앞이니까. 그 대답에 순자는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번지며 유리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모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창가로 다가가자 달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벽에 새로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꾸며진 것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조용히 등을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마저도 오늘은 포근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순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던 평온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손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복숭아꽃이 살랑이며 흔들리고 바람이 살짝 종이 끝을 들추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이며 글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보고 싶을 땐 전화 한 통이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네. 글씨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한 줄 한 줄마다 오랜 세월의 후회와 따스한 마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레 봉했습니다. 진우, 서연, 그리고 아이들에게. 봉투 앞면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부드러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거리에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꽃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버스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쓸쓸했을 거리였지만 오늘은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네 집 앞에 도착한 순자는 조용히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속삭이듯 말하며 봉투 위를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느릿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뒤로 가벼운 바람이 불어 봉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봄꽃을 파는 노점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거 한 다발 주세요. 분홍빛 카네이션이 종이에 곱게 쌓여 건네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안고 걸었습니다. 그 꽃은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진우가 퇴근해 집 앞에 섰습니다. 우편함을 열던 그는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어요. 나도 행복했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반가움이 묻어난 목소리에 순자의 잔잔한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밥 먹었니? 그 익숙한 말 한마디에 진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응, 엄마도요? 그 대답에 순자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럼요. 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이어졌습니다. 그 웃음은 멀리서도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창밖의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순자는 전화를 끊은 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녀의 눈동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참 편하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가에 꽂아둔 분홍 카네이션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의 방에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평화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